내가 그 돌팔이 시절에 수술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사체 실험을 좀 교수님께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해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뭐가 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던 비밀 하나씩을 매일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다려지고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오고, 문제는 밤에 겨울에 아무도 없는 그 큰 건물에 저 혼자 사채를 열어놓고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절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기도는 감사한 아주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뒤에 귀신 좀 띄워주시고 나 좀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자칭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무릎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진짜 놀라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의 의료원장이신 김진구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의 정형외과에서 무릎 담당을 하고 있는 김진구입니다. 의료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교수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고 돌팔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돌팔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제 제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무릎 관절의 명의이신데 왜 스스로를 돌팔이 의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전문 분야이든지 간에 초보 시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마다 부르는 어떤 일이 이제 이름이 있을 텐데 저희 의사들은 돌팔이라고 하죠. 네. 이제 사실은 의사면을 갖고 가운을 입었지만 이제 아프고 딱한 환자가 올 때 도무지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 근데 그때 마음만은 정말 환자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정말 내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그런 초창기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가 보통 이제 전공의 시절인데 그때 고생, 그때 노력, 애환으로 사실은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돌팔이 시절에 빚진 게 참 많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경력이 쌓여지고 이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의사라고 불려질 때 초심을 잃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돌팔이라는 말을 좀 쓰고 좀 이게 좀 그게 가까이 친근해져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환자 수기 같은 걸 가끔 쓸 때 제목을 돌팔이 일지로 달았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장로님은 국가대표 무릎 주치의로 유명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선수들을 또 치료하고 담당하고 계시나요? 현재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치료가 끝나고 본인이 직접 이제 부상 경력을 얘기했던 분들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스피드 스케이트의 이상화 선수, 또 이제 배구의 김연경 선수, 축구에는 안정환, 설기현 선수 등 이제 많은 유명 선수들이 무릎이 아파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씨름을 했었죠.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이상화 선수는 사실 금메달을 딴 이후에 평창 올림픽을 앞뒀을 땐 이제 앞쪽에 이제 스케이트 선수들이 자세를 굉장히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쪽에 내축 추벽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자라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걸려서 계단을 내려가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은 이제 좀 중단하고 수술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관절 연골도 다 망가진다고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이상한 선수는 고민 끝에 결국 수술을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마지막까지 멋지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선수의 무릎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은메달이었지만 그때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몸 상태로 평소에는 계단도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태로 태극마크 하나의 힘으로 저렇게 버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연경 선수는 참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8살 때서부터 이 선수가 너무나 많이 무릎 부상 때문에 아팠던
선수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잘 뛸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전에 너무 부상이 깊었는데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걸려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때 대부분 선수들은 수술에 응하면서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쉬기를 원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수술 안 하고 뛰고 싶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너는 좀 뛰는 것은 좀 너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뛰었습니다. 선수는 뛰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단순한데도 그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늘 보니까 김연경 선수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마인드를 아주 명확하게 그 단순한 말에 컨트롤하는 그게 선수로서는 천재성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장로님은 정형외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네, 이제 저희 진료는 내과 진료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좋은 약이나 이제 최신 처방,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좀 이렇게 진료가 앉아서도 이제 할 수 있지만 네. 만성 관절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약으로 해결되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살 빼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 잔소리에 환자들이 무슨 운동을 할까요?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운동을 같이 이제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늘 조금씩 이제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습관 중에서 나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얘기하다 보면은 네. 늘 환자한테 들어가는 시간은 많고 환자는 넘쳐 있고 네. 외래는 뭐 직원들도 원치 않고 환자도 원치 않는 늘 오후에는 저녁 7시가 넘어서 끝나고 오후 2시가 넘어서 점심을 거르고 이제 보는 일이 이제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한테 늘 가르쳐 주는 운동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아주 쉬운 스쿼트예요. 네. 그냥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제가 몸이 이렇게 뚱뚱한데도 이렇게 아마 잘하실 걸로 아는데 집사님께서 워낙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네, 네, 무릎이 네.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네.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뺐다가 네. 일어나는 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자연스럽습니다. 네, 왜 네, 그러냐면은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독이 돼요. 네. 무릎이 아파요. 근데 차렷 자세에서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네, 빼는 네. 스쿼트는 네. 허벅지 근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네. 무릎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 하는 운동을 네. 강조하고 환자분들에게 보여주고 네. 따라하게 하고 네. 안 되는 분은 손잡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잔소리를 늘 하지요. 이 스쿼트 잘해가지고 허벅지 좋아지면은 혈액 순환도 잘 되고 피도 잘 네, 통하고. 이게 결국은 그런 이제 비용도 안 들고 지속 가능한 운동 하나를 네. 잘 환자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네. 관절 질환을 관리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국제 운동으로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저의 어떤 독창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갈 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저의 스승님, 미국의 피츠버그의 교수님께서 그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주창하시면서 이제 저희 제자들에게도 도네이션을 좀 해라, 기부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돌아와서 교수님께 참 감사했었는데 외람되게도 좀 저희 모 대학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받았는데 그때 상금을 온전히 그냥 제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디에다 기부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운동은 약이다라고 하는 미국 캠페인에 운동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기부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라고 하는 운동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패를 받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좋은 뜻에 동참하게 돼서 감사하고 한국에는 제가 반드시 이런 좋은 취지의 운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짐이 돼서 돌아와서 바쁘고 혼자서 그런 국가적인 그 운동을 만들는데 엄두가 안 나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10년 후에 결국 이제 그 약속을 지켰고 3배 이상의 기부를 하게 됐고 야. 지금은 운동은 약이다 한국 지부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야, 멋지십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운동을 정말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늘 운동에 굶주려 있습니다. 외래 볼 때 한 그렇게 해서 환자들하고 같이 씨름하는 스쿼트 한 100개 외에 네. 제가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출퇴근길을 잘 보니 반포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20km를 강변을 따라 출근을 합니다. 그래도 막히지 않고 반대로 가니까 그 길을 조금 보다 보니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로 가지 말고 그 강 옆에 가서 자전거로 가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km 길을 일주일에 2번 이제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야. 그 너무 상쾌하고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자전거 길도 참 잘 돼 있고 전 예.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네, 정말 자랑할 만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행주대교 밑에까지 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 걸로 출근 시간을 좀 대체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면 날씨에 예민해서 갈수록 좀 궂은 날씨, 네. 비 오는 날씨, 뭐 춥거나 더운 날씨를 빼다 보니 점점 운동 횟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루에 계속 스쿼트 100개 이상 하시는데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20kg지 참 쉽지 않거든요. 꾸준히 운동하고 네. 계시는 걸 보면은 평소에 부지런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일은 정말 제가 그 건강한 그 신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그 의과대학을 다닐 때나 전공의 시절에 저희가 꼭 뭐 그렇게 방탕한 건 아닌데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밤을 새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은 잠을 자야 되고 뭐 경건 생활은커녕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마음속에 아까워서 차에서 그냥 쓰러져 자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제 마음은 엉망이었죠. 그냥 뒤죽박죽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을 이렇게 뵈서 보니까 아버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다. 남들보다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는 시간에 경건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늦기 전에.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는 운동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마음을 먹자마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금까지 그때 마음 먹고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거라 6시면은 운동하는 시간도 충분히 납니다. 네. 정말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루틴을 만드셨네요. 부모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많은 본을 주셨나요?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셨습니다.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잔소리를 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했고 그런데 늘 우리 아버님은 새벽 4시 반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이제 그냥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전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모태신앙의 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농땡이로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제 이 본이
이제 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은 아버님처럼 그렇게 새벽에 경건 생활을 아주 단아하게 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늘 우리 집에서는 가장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전혀 그냥 보내지 못하고 늘 퍼주고 늘 우리가 이제 잠시 한눈을 팔면은 벌써 이제 목돈은 이제 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 있고 선교사님한테도 헌금도 많이 하고 늘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질러놓고 보시는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늘 교회 또 선교사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하시네요.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그나마 이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인가 이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어머니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헌금은 어떻게 그러면은 준비하셨어요? 아버님은 정말 원래 평양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네. 평양이 워낙 그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기원지였고 예. 그래서 아주 그 아버님 벌써 이제 2대 저희가 3대째 이제 기독교인인데 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그 1,000원짜리 하나도 다 헌금할 아주 새 돈 그 주중에 그 받았던 새 돈을 다림질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늘 헌금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뭐 어렸을 때 늘 보고 자랐고 주일에 제가 공부를 하면은 참 넌 이상한 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이제 목이 타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이제 근데 그런 말씀을 일체하지는 않으셨어요.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저희 집에서는 주일 성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님은 그거를 말로 하지 않고 늘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이 느낌이 옵니다. 장로님께서 의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서원기도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버지의 기도에 네. 반기를 들지는 않으셨어요? 왜 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이게 아버님이 사춘기 때 아버님이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싫은 적도 있었죠. 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은 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치과 의사셨는데 이북에서 총독부 면허밖에 없이 이제 아마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개인 면허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총독부 치과 면허를 갖고 자유대안으로 이제 오신 거죠. 오직 이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가지고 치과를 하시고 동부 시립병원에도 계시고 개업도 하시고 하시다가 대한민국 면허가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그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실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버님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집은 어려워졌지만 그 신앙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의사의 꿈을 아들이 해주시기를 바래서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 말이 이제 좀 싫은 거예요. 이제 너무 운명을 막 결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물리 뭐 화학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재미있는 수학, 물리학 뭐 그런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대학 입학을 정할 때가 되니 그런 이제 학문적인 흥미보다는 아버님의 숙명적인 서원 기도가 훨씬 더 그 영향을 미쳤고 의과대학에 들어갈 만한 넉넉한 성적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달리 다른 데로 아버님의 의견을 반해서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큰 갈등 없이 가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 적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제 의사가 되기까지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만나게 네. 되셨나요? 이게 참 제가 대학을 들어갈 시기가 1982년이었는데 광주 뭐 항쟁이라고 했던 음. 그런 사태가 일어난 2년 후였어요.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한 민주적인 어떤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였고 대학은 130%의 학생을 뽑아서 30%를 그 재학 중에 이제 탈락시키는 음.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학생들이 데모를 할까 봐.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이거는 무슨 어마어마한 철장의 통제를 느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저항을 했고 심지어는 의과대학생들도 물리학과 같은 그런 과학자가 되는 학생들도 다 이 독재와 싸우는 어떤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저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소소한 저항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학생회에 가입해서 네. 당시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네. 시국 강연회를 이제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이 독재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강연회 이후에 목사님은 바로 연행돼서 가셨고 네. 저희는 도망갔습니다. 어. 그런데 잡히면 음. 그 간첩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는 그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네. 무자비한 고문과 간첩 또 친구를 밀고 하라는 그런 위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도망을 가서는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하루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면 사실 그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서울대병원 아래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본 예배당 2층에 중강당이라고 조그만 데로 이제 몰래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제 중고등부 행사를 한다고 이제 노래 연습을 하고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이제 중고등부 때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문지를 갖고 저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오늘 자야 되겠다. 나는 참 교회가 편하다. 그래서 신문지를 갖고 좀 잠시 눈을 붙일까 했는데 옆에도 신문지가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노숙자들이 따뜻한 예배당을 찾아서 그 그늘진 중강당에 두세 명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같이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때 뵀던 노숙자분이 아니라 그때 뵀던 분은 예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메시지는 야 친구 너는 도대체 뭘 하느냐. 내가 여기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이제 이런 그 눈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내가 보니까 그런 반독재 민주화는 좋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저는 이제 학생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서 새롭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졌던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를 내가 안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학교에 의과대학 안에 기독학생회가 진료봉사를 했던 무허가 판자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월곡동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 허범선 목사님이 섬기는 동월교회라는 교회에 이제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하나 메고 혹시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 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좀 그 목사님 참 재밌는 게 목사님이 이제 판자촌이고 다 무허가인데 그냥 신도의 80%는 여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은 다 뚜껑을 열어보면은 집에서는 힘들게 고생하고 매 맞는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힘들게 날품팔이하고 노동하면서 이제 토일이 되면은 술 먹고 쓰러져서 집에서 이제 자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서 앉아가지고 야단을 치십니다. 내 이놈 김가야,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뭐 그런데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저항을 잘 안 해요. 혼을 나세요, 남자분들이. 네.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 이 하월곡동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늘 야단치시고 저는 이제 저항할 것 같으면 얼른 혈압재서 이제 뭐 청진기 돼서 좀 이렇게 무마시키고, 목사님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겠구나.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의료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요. 진료 현장에서 늘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준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아주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이제 제 정말 돌팔이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환자가 그냥 이틀 전에 택시를 잡으려고 저녁 때 이러다가 넘어지고, 약간 술을 먹었겠죠. 근데 넘어졌는데 그 위로 택시가 아이고. 바퀴가 지나갔어요. 아, 부러지지도 않았고 엑스레이가 멀쩡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무거운 택시 바퀴가 두 개가 한쪽을 지나갔으면은 대단한 상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냥 작은 병원에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기부스만 해놓고서 그냥 이제 환자를 이제 지켜만 본 거예요. 근데 이틀이 되니까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움직여지질 않고 점점 자기 다리가 네.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무작정 그냥 큰 대학병원에 온 겁니다. 네. 저도 돌팔이였어요. 정말 이건 정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보고 뭐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다리가 퉁퉁 부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그 몇 가지 이제 인턴이 보는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책을 열심히 막 보고 왔다 갔다 환자 또 보고 뭔가 역한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를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돌팔이라서 환자를 제대로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환자를 열심히 봤거든요. 결국 느낌은 구획증후군이구나. 이게 너무 둔탁한 둔기에 눌려가지고 근육은 터져 나갈 것 같은데 근육 밖에 막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져 나가면 되는데 터져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 압력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신경혈관을 다 죽여서 네. 다리가 이제 절단되게 되는 무서운 병이고, 거기에서 나온 근육에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신장에 가면은 소변이 나오질 않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딱 그 직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고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2시간 안에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변은 나오질 않고, 그래서 결국 감각이 없는 다리를 그 마취과의 좋은 시설을 기대하지 어렵기 때문에 응급으로 그냥 그 국소 마취해서 이제 째고 뭐 근육 녹아내린 근육이 터져 나오고 그랬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살려냈더니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이 근육이 녹아내려서 이 다리를 살려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이제 고름을 짜내면서 이제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죠. 제가 그 의학적인 지식은 약해서 그 우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앞에 보이는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환자를 놓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 그거를 매일 기도했고, 네. 그래서 휴일에도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서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면은 그냥 밥숟갈 놓고 이제 병원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참 야단도 많이 맞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은 그래서 다리를 살렸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명산을 등산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예, 저는 기도하는 의사가 됐고요. 네. 이 환자 덕분에 병원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되셨네요. 간혹
이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환자를 네.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이게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때 제가 그 중강당 교회에서 눈동자를 마주친 이후에 제 신앙이 항상 권태기 때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할머님이 그런 계기가 됐는데 명동에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는 늘 이제 저한테 존댓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약을 좀 센 걸 더 줘봐.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며 왜 이렇게 야박해? 돌팔이야. 뭐 이제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이제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우연히 명동을 지나가다 봤는데 이분이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셨던 거예요. 큰 국밥집에 사장님인데 밖에 나왔다가 보고 너 잘 만났다. 가긴 어딜 가? 먹고 가야지. 그래서 끌고 가서 이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주시고 보니까 옆에 또 큰 빌딩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내가 유학을 보내줄 테니 저는 이제 그 당시 경험도 적고 또 인공관절 분야가 아닌 스포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인공관절은 좀 제 스승님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 좀 가서 수술 잘 받으시라고 그랬다가 혼을 무척 맞았습니다. 네. 아니 무릎 하겠다는 의사가 자기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왜 내빼려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쳐서 미국에 내가 보내줄 테니 가서 공부하고 와서 수술하라고. 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분한테 그 장학금 받아서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니까 우리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해외 연수생 모집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구구절절히 썼는데 떡떡 이제 장학생이 돼서 네. 뉴욕에서 한 2달 정도를 정말 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멋지게 수술해 드렸고 그 분이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21년 만에 오셨는데 아직도 멀쩡한 상태로 와서 이야. 반말하시더라고요. 네가 도망가야 어디를 가? 내가 다 찾아왔지. 나 누구야?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드님이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환자는 죽어서 의사의 가슴에 무덤을 남긴다라는 이제 그걸로 돌팔이 일지를 썼는데 그 무덤이 비참하거나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든든한 어떤 그런 지표가 되고 그게 저를 야단칠 수 있는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1년 후에 수술이 잘 된 이후에 촌지를 주셨어요. 근데 두툼해서 욕쟁이 할머니가 촌지 주신 네,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또 다 욕이에요. 그래서 아니 돌팔이가 뭘 촌지라는 걸 받아봤어야 받지. 이거는 촌지가 아니야. 내가 맡긴 돈이야. 이거는 나 같은 할머니가 돈 없다 그러면 네가 이거 써. 그리고 막 호통을 내시니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그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명동에 다른 할머니가 계셨는데 군밤장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늘 냄새가 났고 이 할머니는 더 어려워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스테로이드 뼈주사를 그렇게 놔달라고 그렇게 조르세요. 그런데 아프니까. 뼈주사를 놓고 관절 망가져서 안 된다 그러는데 관절은 망가져도 좋으니 놔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할머니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점심 다 환자 보낸 다음에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알고 봤더니 아주 좀 못된 자식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늘 속을 새기는데 이혼을 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술꾼에 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와서 돈 뺏어가고 딸은 맡기고 그런데 이 딸이 그 명동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을 보내기 때문에 할머니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고 그 손녀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죠. 이분을 고치려고 그 욕쟁이 할머니가 돈을 맡겼구나. 그래서
기꺼이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는 그냥 수술료만 생각을 하는데 네. 환자 편에서는 수술료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하고 아이를 맡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수술료는 어떻게 그 촌지로 마련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또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시간 내면은 자원봉사를 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로또에서 다행히 우리 고교 동창이 상무이사가 돼 있었는데 그런 그 생활비 지원을 해줬고, 제가 의료비를 냈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아이서부터 이제 케어를 해서 한 달 동안은 이 할머니를 잘 간호를 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할머니가 저희 인생에서는 참 큰 어떤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육생의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장로님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장로님이 돌팔이 의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좀 그냥 우습게로 말씀드리면은 공부는 참 잘했는데 네, 손재간이 없어요.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네. 하필이면은 제 전공은 외과 의사인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My fingers are all thumbs. 내 손가락 모두 엄지야. 뭐 이런 그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손가락은 다 엄지구나. 왜냐하면은 정말 그 좋은 머리에 그렇게 잘 공부를 해서 환자한테 수술 계획을 세우고 가서 뭔가를 하는데, 이건 연부 조직, 성형외과가 부럽더라고요. 성형외과는 그래도 째고 연부 조직이니까 뭘 할 텐데, 이건 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거를 이제 막 어거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그 돌팔이 시절에 수술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어떤 게 버릇이 됐냐면은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를 많이 사고, 그다음에 모이뼈를 늘 좀 사서 엑스레이를 그리고 그거를 다시 3차원의 뼈에다가 옮기고 그다음에 그걸 부러뜨려서 다시 맞추는 거를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이제 피츠버그 연수를 갈 때 사체 실험을 좀 교수님께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체를 이제 우리가 해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밤에 겨울에 아무도 없는 그 큰 건물에 저 혼자 아이고, 사체를 열어놓고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절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기도는 감사한 아주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뒤에 귀신 좀 띄워주시고 나 좀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던 게 해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뭐가 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던 비밀 하나씩을 매일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다려지고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오고 그 해부가 버릇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태국에서 가든 어느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제 사체 실험이 있으면 저녁이 되면 저희 팀이 갑니다. 우리가 다 치워드릴게. 네. 그래서 다 그런 수술 그 워크숍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부를 시작해서 그거를 다 이제 뒷정리를 해드리고 해서 현재까지 한 200구 이상의 이제 그 사체 실험을 했고 새로운 수술을 또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수술하는 어떤 수술 방법도 이제 개발하게 됐고, 그 과정은 사실은 제가 결국 수술을 못하는 의사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등대이십니다. 늘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밝혀주시지만 그 등대를 찾는 데까지 이 아둔한 저의
눈으로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사라지질 그럼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네.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갈등, 네. 우리 일생의 고뇌 이런 게 아닌가 싶고 등대를 찾았을 때 그 희열, 그 감사,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장로님께 시키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네, 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좀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늘 그게 괴로웠는데 구하라 그리하면은 찾을 것이다라는 기도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기도만 했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 6절에 앞에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는 앞에 전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들이 많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감사하고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됐고 사실 교회에서는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도는 우리 험지에 정말 어려운 선교 현장에 정말 고생을 하는 그 미얀마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아주 험한 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접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람이 없고 이거는 꿈꿔야 되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서 작은 일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선교위원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정말로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힘닿는 대로 그 선교사님들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제가 받는 어떤 지금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선교위원장을 하는 동안은 그 일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